갑자기 오신 스폰서님께 제가 주 고객이 아니라 저는 옆에서 구경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로로 이 뉴스킨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얻거나 알게 되셨더라도 그거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 끝은. 네, 저는 이 전직이 피아노 선생님, 피아노로만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재미가 없더라고요. 레슨하는 게. 근데 그 덕분이 뭐였냐? 우리 김혜경 스폰서님께서 저에게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줬던 그 짜릿한 그 순간, 되게 신기한 그런 데몬 체험이 저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했고, 항상 가끔 까먹긴 하지만 늘 감사하다는 이 뉴스킨을 만난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슐린 저항성, TR미,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메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에이즐랑 메타는 우리들에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런 그 정보를 많이 공부하게 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TR미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하더라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건강을 이게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인슐린 저항성을 하기 앞서 인슐린이 뭔지 인슐린이라는 친구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이 역할의 얘는 이 혈당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혈당이 높아지더라고요. 그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특히나 혈당이 높아지는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혈액을 타고 쭉 이동을 하면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각각 이 신체 조직에 다 이렇게 신체 조직에 있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나 이런 게 많이 있어도 이 세포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당뇨죠. 그게 이제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의 역할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큰 역할이 혈당을 조절하는 건데요. 혈당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위험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내용은 왜 아플까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혈당뿐만 아니라 이 인슐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절하고 또 세포의 크기를 바꾸고 또 다른 호르몬의 생성까지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세포의 생과 사,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런 것도 인슐린이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포로 하여금 보다 작은 물질로 큰 물질을 만들게 하는 능력, 이게 이제 합성대사라는데요. 이런 합성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하네요. 자, 얼마나 많이 관여하느냐? 두뇌, 귀, 심장, 근육, 지방, 간, 고환 난소, 그 다음에 뼈, 신경, 요렇게 아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기관에 얘가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뼈에도 관여하나? 이거에 조금 되게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인슐린이 되게 다재다능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세포의 인슐린 내성, 이 내성이라는 거는 인슐린이 딱 들어가면 말을
빨리빨리 이렇게 딱 잘 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잘 말을 안 듣는 게 이제 내성이라 그러죠. 인슐린 내성이 생겨서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된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전보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을 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슐린이 이제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게 된다. 이건 다시 말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온 몸이 말을 안 듣게 된다라는 거하고 이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벽이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막이 막 지방으로 껴있고 막 이래서 점점 이 인슐린을 또 투여하게 되고 내게 안 되니까 이제 더 강하게 투여하게 되는 막 이런 게 이제 지금 당뇨의 처방 실태죠. 네, 그래서 더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 이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귀여우신 이용식님 이분이 고혈압으로 한쪽 눈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됐대요. 고혈압 때문에 망막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실명을 했는데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뇌하고 가깝게 위치가 돼 있잖아요. 귀도 그렇고 이 뇌하고 가까이에 있는 기관에 굉장히 된 건강과 치매의 연관성. 뇌도 이 굵은 혈관과 가느다란 혈관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런 신경 이런 조직이 되게 거의 컴퓨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눈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치매도 그러니까 실명 다 가깝게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매까지도.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눈인데 왜 치매가 그래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그 모습을 이제 캡처한 건데요. 치매까지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은 따님이 이제 유튜버하고 굉장히 많이 이제 아빠하고 같이 나오던데요. 계속 살을 빼게 하려고 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 막 사랑 섞인 그걸 하는데 그 따님도 예전에 40kg를 감량했던 그런 그걸 했더라고요. 40kg이나 감량을 했더라고요. 딸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센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살이 통통하게 쪘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감량을 했고 건강을 위해서 감량을 했고 이용식 아버지에게 계속 운동을 강요하고 식단하고 잔소리를 하는데 이용식님은 계속 귀엽게 거절하고 아주 계속 그런 모습이 TV에 유튜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1990년대부터 고혈압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선 지금 거의 20년이 30년. 예, 2023년이니까 거의 30년. 그런데 지금 벌써 3번의 심근경색, 막 근족막염, 그러니까 발바닥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경색,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실명, 그다음에 당뇨병 전 단계 고지혈증까지 이제 온 건데 이분의 제가 영상을 보는데 이 뇌경색이요. 우리는 이게 탁 표가 나는 건 줄 알았는데요.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뇌 MRI를 딱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게 한번 뇌경색이 있으셨었네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본인은 못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나이가 일단 60 이상이 되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뇌경색이 지나갔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현상은 다리가 약간 힘이 없다거나 말이 좀
이게 약간 버벅거린다든가 이런 현상이래요. 살짝 지나가는 뇌경색이. 그리고 저희 교회 그분들 60대 중후반 그 연세이신데 뇌경색이 약간 증세가 있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한 3번 정도가 이런 느낌이 미약해서 모르는 뇌경색이 있었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과 이 관련성 있는 이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자가 진단하는 이 리스트인데요. 의사가 인슐린 저항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안심할 일이 아니다. 저도 지금 이 티알미 전에 인슐린 저항성 몰랐거든요. 그냥 이 당뇨, 인슐린 요거 정도만 알았는데 이 인슐린 저항성 체크리스트에 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복부에 지방이 많은가? 여러분 지금 내 복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가? 잠을 조금 자면 여러분 내가 평소에 혈압이 높지 않아도 잠을 적게 자면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 재작년에 그 건강검진을 하러 한번 가는데 이 예약이 아침 8시까지 이제 만나서 가는 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을 늦게까지 안 자서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랑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때 잠을 꼴딱 새고 밤을 꼴딱 새고 건강검진을 하러 간 거예요. 완전히 미쳤죠. 그런데 혈압이 140, 1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잠을 꼭 어느 정도 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네, 저희 엄마가 가족력 심장병. 그 다음에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가? 몸이 잘 붓는가? 예전에는 잘 부었는데 이제 파메렉스 먹고 붓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목, 겨드랑이, 기타 부위에 피부 착색이나 쥐젖이 있는가? 예, 저 있었어요 쥐젖이. 그 미국에 있을 때 있었는데 에이즐라 유스를 먹고 쥐젖이 사라졌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있었던 벌써 3가지가 걸려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나 제2형 당뇨병을 가진 가족이 있는가? 저희 아버지 제2형 당뇨병. 제1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를 말하는 거고요. 제2형 당뇨병은 생활습관. 예,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기는 게 제2형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해당되는 게 벌써 이렇게 쭉 있는 게 그 다음 글이 1개만 있어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거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는 당뇨병 환자의 이 예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고 있는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당뇨병이라고 진단만 안 내려진 그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은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이게 치매 종류, 그 다음에 우리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뇌질환이죠. 파킨슨, 그 다음에 편두통, 그 다음에 임신 중독증, 모유가 출산했는데 잘 안 나오는 분들, 모유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여기 뭐 약간 뭔가 이 자궁 쪽에 무슨 그 근종이 있다거나 뭔가 이렇게 뭔가 이 튜머,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거는요, 다 연관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셀룰라이트, 이 20대 아가씨들도 이 넓적다리 뒤쪽에 셀룰라이트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 인슐린 저항성의 표시래요. 그다음에 난임, 그다음에 임신이 힘든 것, 그다음에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이 3가지 암은 인슐린 저항성과 직결되는 암이고요. 그다음에 쥐젖, 건선, 이 막 가려운 거 있죠. 그다음에 근감소, 근육 손실, 이 역시. 그다음에 골관절염,
아까 그 뼈에 대한 게 이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통풍, 역류성 식도염, 담석, 신장결석, 신부전, 이 신장, 예,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 술을 안 먹는데 지방간인 분들이 그 양자기를 제들이면 많이 나오죠. 지방간 쪽에 안 좋은 게 이게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비만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더라고요. 먹고서 잘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후에 아 피곤하다 하면서 자꾸 내가 그 잠이 쏟아지는 거 있죠? 그것도 인슐린 저항성의 하나의 형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그 생활 환경이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 우리가 대기 오염이 뭐 없는 데가 이제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담배 연기, 여기에서 직접 흡연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 흡연이 이제 제2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다음 제3 흡연에 해당되는 거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1 그러면 직접 흡연, 제2는 스치는 간접 흡연, 제3은 뭐냐? 담배를 피는 사람 옆에 있거나 그런 공간에 있을 때 우리 옷이나 이 머리카락에 그 담배에 그게 이게 붙어 있는데요. 그 나쁜 화학물질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구리로 이사 왔는데 이 1년 동안 살던 이 원래 살던 세입자님께서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런 약속을 어기고 거실에서 담배를 폈나 봐요.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커튼을 이제 두고 갔는데 거기서 담배 냄새가 거의 뭐 한 15일 정도는 제 코에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 배어 있는 그 상황을 악이나 이런 제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그 환경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냄새를 쪄든 냄새를 맡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담배는 아닌데 담배 연기가 스며 있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내가 화학 물질에 노출이 되는 거래요. 그것도 해당이 된대요. 담배 연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예, 주변에 누가 이렇게 하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그거를 조금 인지시켜서 멀리서 담배를 진짜 피도록 예, 제2, 제3의 그런 그 흡연이 생기지 않도록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식품, 예,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거는 이 MSG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이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예, 먹죠. 24시간 돌아가는 배달 서비스예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정말 금방 배송이 되더라고요. 근데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MSG가 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이 치매를 유발해요. MSG가. 인슐린 저항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게 이제 치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요. 우리 뇌가 이게 뉴런이라고 이렇게 신경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쁜 물질이 이 침투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 거기를 이렇게 딱 막아버린대요. 이 글루탐산 나트륨이 딱 들어오면은 뇌가 이렇게 딱 차단을 한대요. 그러니까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이 해로워서 차단을 했는데 내가 신경이 서로 교류를 해야 되는 이 뇌인데 그 교류가 막아지는 것까지 이 역할이 되는 거예요. 글루탐산 나트륨을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 다른 신경까지도 막게 이렇게 방어가 되는 그래서 치매가 된다. 예, 그런 설명을 제가 읽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맛있으면 그냥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되게 많이 노출이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 자연식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이 들어온 거에 대한 그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이 영양소를 우리가 또 먹어줘야 되는 걸 예,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석유 화합물 이거는
석유 화학 물질은 화장품도 여기 해당이 되고 뭐 샴푸 뭐 모든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면으로 입지 않은 이런 옷들 이런 것들도 다 이 석유 화합물 뭐 그릇이고 뭐고 우리 주변에 지금 컴퓨터도 그렇고 다 석유 화합 물질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상품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노출이 이게 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충제는요. 우리가 나는 고기 안 먹어요. 채식만 해요. 이름은 굉장히 안전한 식단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채식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제초제, 살충제 이런 거는 최소에도 예,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 실정이에요. 예. 그리고 또 감미료, 예, 뭐 많은 음료나 이렇게 가공 그런 식품료에 다 들어가 있죠. 감미료. 근데 이 뉴스킨 파마넥스는 그런 감미료, 달달한 걸 안 넣었다라는 예, 그런 표기가 항상 되어 있죠. 그리고 지질 다당류. 이게 또 해당이 되고 이게 너무 적은 소금 섭취도 굉장히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짜게 먹지 마세요. 짜게 먹지 마세요. 했는데 너무 적은 소금 섭취. 그래서 TR90을 하실 때 너무 물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 있대요. 적정량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TR미를 하실 때는 드실 때는 물을 많이 먹어도 된다. 많이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만영 강사님께서 알려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섭취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트륨 혈증 그 충격이 올 수 있대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선수가 너무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사망하신 그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게임하는 그 기계를 그 게임기를 그 저기 상품으로 내건 물 마시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아이한테 그거를 주기 위해서 엄마가 도전해서 1등은 했는데요. 어,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예, 그렇게 무서운 물을 너무 많이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적은 소금 섭취하고 연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아. 이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이 시대에 기아는 아프리카 쪽에는 있는 거고 이 일반적인 그게 아닌데 우리 환경 속에 많은 여성분들, 뭐 남성분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그래서 막 그 영양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너무 안 먹고 소식하고 그리고 어떤 다이어트 제품은 제가 N 땡땡 무슨 커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무 못 먹게 하고 그냥 거기서 주는 제품만 먹게 한대요. 식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커피 마시면서 뭘 또 먹고 뭐 이런 거 주어지는 거. 그리고 또 예전에 미국에서 알던 그런 그 치과 근무하시던 분인데 그분도 한약 다이어트를 했다는데요. 밥을 절대 먹으면 안 되고 한약 그 한의사가 지어준 그것만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격은 한 20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하면 내 몸은 기아 상태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 그래서 기아 상태 하는 그 다이어트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다이어트 방법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에서 우리가 많이 저기 바쁘니까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대충 때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네, 그게 또 역할이 되는 거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는 거고 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생활 속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뉴스킨 이 본사에서 이걸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만영 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이 TRM는 우리가 근육을 높이고 근육을 많이 만들어지게 운동을 하고 기초대사량을 올려라. 그게 다이어트 포커스였다면 이 TRM는
조금 전에 이 쭉 나열이 된 뇌, 뭐 신장 뭐 이런 식으로 대사 작용에 그 기초 대사량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은 뭐냐면 그냥 중환자실에 이렇게 아무 움직임 없이 누워 계신 분도 하루에 얼마 정도 이 열량을 소비하는 그게 기초 대사량이래요.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편안하게 있는데도 이 쓰여지는 그런 에너지, 열량. 그게 기초 대사량인데 이 기초 대사량이 쓰이는 그 100을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그런 근육 관련 이런 움직임 이런 걸로 인한 게 20%고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거는 내가 운동하고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하고 기초대사량을 높이려고 해도 80%는 그거를 터치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 있대요.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 해결점을 찾아놓은 게 TRM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만영 강사님의 그 강의를 여러분들 신청해서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설명이 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드시면서도 잠을 너무 조금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영양소 내 몸에 전체적인 영양소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은 물 섭취가 좀 적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또 뭐 또 과하게 받는다던가 여기서 스트레스 조절하는 그 캡슐이 있어도 그 외에 또 다른 좀 센 스트레스가 오는 것도 또 작용을 좀 멈추게 하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렇게 케어하고 기왕에 이 제품의 효능을 시너지나게 하고 싶다면 운동과 올바른 식단, 되도록이면 좀 클린한 식단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TRM의 여기에 이제 우리 회사 설명이 이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그래서 이 파마넥스는 세계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1위 체중 조절 브랜드라고 하면서 한국 파마넥스에 대한 이런 소개글도 여기 있고 그래서 이 2021년 판매를 기준으로 이제 이게 1위로 선정이 됐다라는 기사고요. 그 싱가포르하고 대만도 파마넥스 1위를 선정을 이게 유로모니터가 선정을 했다는 그래서 세 개의 나라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서 세 개의 나라가 웰빙 브랜드 1위라는 거 파마넥스 많이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건강은 이게 이제 TRM이가 좀 비싸다고 이제 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온 그런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상을 주시면 건강은 투자니까 더 오랫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을 얘가 마련해 줄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투자이고 지출이 아니다. 이거는 환자혁명 저자 그 조항혁 씨가 한 말을 너무 좋아서 가져왔고요. 자, 주변에 다이어트 의지가 약한 사람, 운동 싫어하는 사람, 체지방 많은 사람, 불면증, 뭐 스트레스 많은 사람, 근육 부족, 뭐 이런 등등등. 특히 그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은요, 이 췌장하고 아주 췌장이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인 사람 많죠. 네. 그리고 돈 벌고 싶은 사람까지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 뉴스키는 1위 브랜드가 내 사업의 아이템이고 또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모두가 원하는 게 뭐예요? 건물주 내가 일을 안 해도 이 소득을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얹어주는 그런 건물주 이런 거를 원하잖아요. 아니면 백종원님을 굉장히 우리 부러워하죠. 그래서 이 프랜차이징 시스템 사업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기회라고 제안을 하지만 나는 못하겠는데 너니까 하지 이렇게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예스하고 배우면서 해보라는 그런 이분은 우주정거장 막 이런 거에 관여된 이 사람이래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리차드 브런슨. 네.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네. 이렇게 훨씬 우리보다 이 뛰어난 분들은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마케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손님들 만나서 제품 권유하고 하다 보니까 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석세스풀 트립에도 가게 됐고 그래서 2020년 4월 달에 가는 게 이제 퀄리파이가 됐는데 그때 시드니를 간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자도 다 만들고 다 해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여행도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쓰시는 분들은 샴푸 필요하다, 비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거 터지고 나서 2월, 3월, 4월 이럴 때는 막 그 스토어도 다 문을 닫게 된 상황이었는데 또 전화 주셔가지고 나 이거 필요한데 어떡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쇼핑센터 큰데 거기 파킹라이트에서 만나가지고 무슨 마약 거래하듯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물건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좀 확률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하는 사무실에 제가 이제 부탁을 했죠. 그 뒤에 안 쓰는 방을 하나를 좀 달라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좀 붙여놓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 오시면은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는 이제 얼굴은 사실은 거의 못했어요. 얼굴 뭐 데모 같은 건 전혀 못 해드리고 그냥 오시면은 항산화 수치 재드리고 그리고 항산화 수치 낮으시면은 이제 면역력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쥐토리 주스라든가 레이신 믹스 이제 면역력이 좋은 상품들을 일단 그걸로 많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는 뭐 이제 주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코비 주사를 몇 차 맞았잖아요. 1차, 2차 정도 맞으니까 다들 마스크를 또 안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얼굴 마사지 해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활력을 찾았는데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거는 제품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업자들 그리고 매출에 맞춰서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거를 해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와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를 꾸준하게 먹는데 이 제품이 떨어지면 대체할 걸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제 재구매를 제가 이렇게 할 때 이 물량이 딱 들어오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니까 엑스트라로 사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일이 커졌죠. 이제 자꾸 물건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사무실인데요. 대부분 딱 들어오시면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쥐토리 주스를 붙여놨어요. 저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모든 분들한테 췌장하고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만 빼놓고 쥐토리 주스를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대부분이 한국 분들도 보면은 과일하고 야채를 안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과일하고 야채 안 드시고 싶으시면 요거 하루에 아침 저녁 드시면 그거 드시는 거랑 똑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너도 나도 그럼 이거 가격이 얼마냐 막 물어보세요. 근데 처음엔 좀 비싸다고 하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사실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럼 하루에 오렌지 주스 60개 드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은 토마토를 하루에 70개 드실 수 있으세요? 그 안에 있는 라이코펜이 굉장히 좋은데 항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 주스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네요. 이렇게 해갖고 구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딱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렇게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 드려요.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옆에 분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2명이나 3명 이렇게 약속을 원하시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개시켜주는 분 한 분 하고, 그리고 소개받으시는 분 한 분 하고, 이렇게 2분만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3명, 4명 이렇게 되면은 항상 보면은 꼭 그쪽에 좀 네거티브 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내가 써봤는데 별로다.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효과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방해를 놓으시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잔뜩 모아놓고 설명하면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하나도 매상이 오르지 않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벌써 매니아가 된 분하고 소개받는 사람하고 2사람만 오면은 옆에서 자꾸 부족해요. 내가 이거 뭐 진짜 좋더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설명을 많이 안 해도 그분들끼리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A4 용지를 먼저 드리고서는 본인 성함을 적어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스캐너로 일단 제가 검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스캐너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항산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근데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그 닥터쇼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항산화가 뭐다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뭐 5분, 10분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도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좀 가지고 TV에다 틀어놓고 보여드리면은 그분들이 좀 언더스탠딩을 좀 빨리 하세요. 여기 보시면 TV 있죠?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뭐 티 한 잔 마시면서 일단 먼저 원하는 그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서 항산화 수치를 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쭤보세요. 항상 누구든지 오면은 항산화 수치 제일 먼저 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우 나는 막 얼굴에 여기 눈가에 주름이 있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좀 개선을 하고 싶은데, 아이백이 있어서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양자기 재주고 뭐 혈관이 안 좋다는 등 뭐 파마넥스 뭐 먹어야 된다고 1시간 떠들어봤자 절대 매출 안 올라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루미스파 해드리고 아이더라이즈 해드리고, 아니면은 뭐 갈바닉 아니 페이셜 스파라든가 아니면 부스트로 그렇게 갖고 해주시면은 연결이 된 다음에 나중에 오셨을 때 양자기 재드리고, 우리 제품 중에 이 영양제도 좋은 거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어떤 분한테는 뭐 나는 이 사람은 정말 나는 영양제만 필요한 사람이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얼굴 붙잡고 막 루미스파 해주고, 이게 사실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캐치업을 잘 하셔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이제 각 개인들마다 뭘 원하는지를 먼저 소개받는 분한테 조금 살짝 들으시면 좋아요. 이 사람은 건강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어갖고 온 동네 뭐 영양제는 다 먹고 산다. 아니면 이 사람은 뭐 보톡스를 겁나게 맞고 다닌다. 페이셜 스파를 받으러 다닌다. 이런 걸 인포메이션을 조금 받으시면은 이제 오셨을 때 시간도 많이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보통에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하더라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 정도 하시고 한 30분 쉬시고 또 사람 또 한 사람 보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안 그러면 본인도 진이 빠지거든요. 이게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건 내가 막 완전히 브로큰 레코드인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생각해봐도 이 유튜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걸 해놓고서는 사업자나 뭐 소비자나 있으면 다 거기다 연결하면 되잖아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는 활동을 안 하지만 그분들의 인포메이션을 많이 응용을 해서 이제 틀어드리죠, 손님들한테. 그리고 요거는 물건을 제가 굉장히 많이 오다 보니까 한번 주문하면 뭐 보통 뭐 1,000불 이상을 주문하는데 많이 주문하다 보니까 주문할 때마다 이게 물건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앞에다 진열해 놓고 이제 2개 사시면 하나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것처럼, 왜냐하면 저는 이거를 사실은 공짜로 받은 물건이잖아요. 근데 손님들 오셨을 때마다 이런 물건들을 계속 드리면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요. 이제 사인업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이번 달 75불 이상 되는 분들은 이걸 드리는데, 저는 1,000불어치 시키면은 그거를 1,000불어치면은 다 10사람이 갖고 가면은 누구한테 드려요? 제가 손해보고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물건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사인업을 하셔갖고 물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여기서 2개 사면 하나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요거 파는 제품인데, 사실은 요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남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저희 사무실 크기인데요. 보통 많이 앉으면 4명 정도 앉을 수가 있어요. 사실 6명은 너무 많고. 근데 이제 매니아가 되신 분들은 4명, 5명도 우르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화장품들 떨어진 거 있다. 뭐 요즘에 제품이 뭐 좋냐. 그러면은 다 그냥 앉으셔가지고 본인들이 뭐 루미스파 2개 있으니까 본인이 루미스파 하시고, 어떤 분은 페이셜 스파 하시고, 어떤 분은 부스트 하시고, 돌아가면서 세수하시고, 여기 싱크대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세수하시고, 또 화장실 가셔가지고 또 세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상품 요번에 뭐가 나왔다 다시 뭐 좀 칠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매상이 올라가는 그런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이 거점 마케팅을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어떤 그 분이 한 분이 이제 그 남자분인데 프로스테트 포뮬라를 복용하셨는데, 아니다, 그분이 프로스테트 포뮬라인가, 하여튼 모든 제품을 복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솔드아웃이 됐는지 이게 컨티뉴가 안 돼 갖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픽업을 해갔을 때, 그게 한 몇 개월 정도 컨티뉴가 안 되면 이분들이, 손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먹었는데 지금 좋아지려고 하는데 물건이 없으면은 뭐를 먹냐, 대체할 거를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블레임을 들으니까 좀 그런 것도 안 좋고, 그래서 그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거를 조금 해놓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누 같은 것도 떨어질 때도 전화 와요. 물건 주문했는데 솔드아웃 돼서 물건 없네. 그러면서 유경 씨 거기 사무실에 물건 있어요. 그러면 네, 나오세요. 여유 있어요. 그러면 또 저한테 와서 사가시기도 하고 또 빌려가시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친구분 따라서 잠깐 오는 분들도 계세요. 관심 없는데 친구가 거기 들려서 뭐 픽업해야 된다 오셨다가, 여기 제품이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은. 그리고 써보니까 좋으니까 다시 또 연락 오세요. 연락 와서 여포만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번 더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뭐 어디 막 나가갖고 뉴스킨 써보세요, 좋으세요. 사실은 저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콜드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큼 소비자들도 구축이 됐고 해가지고 콜드를 좀 해보려고 지금 올해는 지금 그렇게 작정을 하고 있고. 근데 그리고 또 돈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뭐 파마넥스고 뉴스킨이고 설명할 게 없이 그냥 돈에 대한 것만 이제 보상만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칠판을 큰 거를 하나 달아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전에는 사실은 그 보상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먹고 안 아프고 좋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애들도 다 컸고 그냥 여기 와서 놀다 가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머 저 사람은 나랑 같이 3년 했는데 어머 팀메리트 됐네. 나는 뭐 하는 거야, 동네 장사 안 해. 이러니까 약간 조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TR 미를 하시는 분들이 다 TR 라인을 하셨던 분이세요. 한 세트나 두 세트씩. 저는 처음에 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TR 난이도 이거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하실 거면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1년에 한 번씩 디톡스를 해야죠. 얼마나, 비서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밥을 먹으면 미원이고 뭐고 얼마나 많은 걸 먹겠어요. 그거를 매년 클린을 해줘야 되는데 다들 돈이 없다 그러시는데, 아까 기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아까 여기다 적어놨는데, 건강은 투자지 지출이 아니다 그랬는데, 저희도 손님들한테 돈을 은행에다 저금할 그 나이는 아니고 돈을 몸에다 저금을 하라 그래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프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드리고, 사실은 제가 이거 A4 용지를 5장을 써왔는데 그냥 두서없이 어쩌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한 5분 남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손님들이 왔다 가시면은 정말 잊지 말고 하셔야 되는 건 다음 약속을 정하셔야 돼요. 100% 정하셔야 돼요. 그럼 그분들이 이러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다시 연락할게요. 절대 연락 안 와요. 일단 제가 너무 스케줄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단 정해 놓으시고요. 그날 되셔가지고 못 오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스케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럴까 그러면은 3주일 언제 목요일 날 이렇게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잡아놔요. 그리고 나서 그때 돼서 한 이틀 전에 전화를 드려요.
이날 오시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분이 어머 어떡해 나 그날 병원에 예약했는데 어떡하지 미안하다 그러면서 다시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 날이나 아니 그 다음 주나 그러면은 이제 갑과 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이 저한테 막 미안해하면서 어떡해 정말 미안해 내가 꼭 갈 때는 그날을 꼭 잡아줘요. 그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은 정말 100% 매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세요. 그리고 항상 스케줄을 잡을 때는 뭐 이게 다 일주일 내내 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아직 잡아놓은 사람이 없어도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전화로 얘기할 때도 화요일 날은 11시에 있고요. 목요일 날은 한 3시쯤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나 그날은 좀 힘든데 그러면은 그럼 언제가 좋으신데요? 그러면은 나 수요일 날 몇 시쯤에 좋은데 이러시면 일단은 그러면 제가 손님한테 연락해 봐서 그분이 괜찮으시다면 다른 시간을 하고 이 시간에 넣어 드릴게요. 이분은 이 시간에 안 오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오세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나는 너무 바쁜 사람이고 당신이 안 와도 나는 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은 이분들이 벌써 이 태도가 틀려져요. 올 때도 그렇고 너무 그리고 사무실에 오시면은 저희 사무 여기 보면은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들이. 근데 거기에서 정말 그 존경받는 그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집사님도 오시고. 근데 다들 시골이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뉴스캔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뭐 페이셜 스파를 사갔다 그러면 너도 나도 참 믿음 없는 사람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비밀리에 이분이 왔다 가시면 누가 왔다 갔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한 분 왔다 가시고 30분 있다 한 사람 들어오고 그리고 밖에 계시다가 손님이 나오면 들어오시라고 전화 와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아니 여기 손님 오셨으니까 빨리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절대 서로 누가 얼굴이 마주치질 않아요. 그러면서 뉴스킨이 좋다고 소문은 엄청 났어요. 사실은. 그게 저희 노하고요. 무조건 약속 잡으실 때 잘 하셔야 돼요. 나는 무지하게 바쁜 사람. 뉴스킨 지금 무지하게 많이 빌리고 진짜 바쁜 사람. 당신이 안 사줘도 나는 진짜 바쁜 사람. 좋으니까 우르르. 그리고 한 분은 어저께 사실 이분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분이 오시자마자 그냥 뉴스킨 비싸다고 항상 오실 때마다 30분을 떠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깎아달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도 그걸 받아주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 어저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스폰서님한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일하다 좀 스트레스 받으면은 여러분들 스폰서님들한테 조금 컴플레인을 하세요. 같이 조금.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 이런 일을 겪어왔기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또 지혜로움도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무슨 질문이든 간에 제가 그러니까 2주일 후에 제가 그때 할 때 그때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질문을 맞춰 드릴 거고 그리고 티알미 같은 경우도 한 사람 앞에 한 세트가 아니라 저는 한 사람 앞에 3개월 아니면 4개월치 하라고 그렇게 팔았기 때문에 그 뭐 40명한테 뭐 40몇 명한테 이걸 하나씩 다 파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분이 정말 이걸로 인해서 대사직을 아니고 뭐고 정말 이거를 개선을 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제품은 100% 개런티가 돼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한 세트만 하셔도 되지만 세 세트를 하시면 확실히 틀리다는 거를 강조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네, 들어갈게요. 네.